염증을 가라앉히는 최강 음식 8가지. 안녕하세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니어 라이프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관절이 자주 아프거나 피부 트러블이 계속 생기거나 원인 모를 피로감에 시달리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이 모든 증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만성 염증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메커니즘이지만 만성화되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심장병, 당뇨, 암, 치매까지도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8가지 최강 항염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몸속 염증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힐 수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고 시작할게요. 일부 염증의 정체. 염증이 뭔가요? 먼저 염증이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염증은 우리 몸이 해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다쳤을 때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급성 염증이죠. 이런 급성 염증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치유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만성 염증이에요. 만성 염증은 몸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저강도의 염증 반응인데 이게 지속되면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와 조직까지 공격하게 돼요. 만성 염증의 원인들.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가공식품과 정제 설탕이에요. 패스트푸드, 과자, 탄산음료 등은 몸속 염증 수치를 급격히 올려요. 둘째, 트랜스 지방이에요. 마가린, 쇼트닝, 일부 과자류에 들어있는 인공적인 지방이죠. 셋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에요. 현대인들이 피할 수 없는 요소들이지만 이것들도 염증을 촉진시켜요. 넷째, 운동 부족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은 염증을 줄여주는데 움직임이 부족하면 염증이 쌓여가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들을 드시면 이런 염증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힐 수 있어요. 2부 최강 항염 음식 8가지. 1번, 연어 지방이 많은 생선. 첫 번째 최강 항염 음식은 바로 연어예요.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몸속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직접 차단해줘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번 지방이 많은 생선을 먹는 사람들은 심장질환 위험이 40%나 감소했다고 해요. 연어뿐만 아니라 고등어, 꽁치, 정어리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어요. 다만 참치 같은 대형 어류는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리법은 간단해요. 올리브오일에 살짝 구워서 레몬즙만 뿌려 드셔도 되고 찜으로 드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튀기지 않는 거예요. 튀기면 좋은 지방이 산화돼서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2번, 베리류. 두 번째는 베리류예요.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 작은 과일들 속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특히 블루베리는 브레인 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뇌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베리류를 한 컵씩 먹은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평균 25% 감소했다고 해요. 베리류는 냉동 제품을 사용해도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저렴하고 보관이 쉽죠.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아침에 오트밀에 베리 한 줌만 넣어 드셔도 하루를 항염 모드로 시작할 수 있어요. 3번, 마늘. 세 번째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마늘이에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황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들을 직접 억제해줘요. 특히 신기한 건 마늘을 다지거나 으깰 때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을 요리에 사용할 때는 미리 다져서 10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또 생마늘보다는 살짝 익힌 마늘이 항염 효과가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살짝만 볶아서 사용하세요. 마늘 한쪽에는 비타민C, 비타민 B6, 망간도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돼요. 하루에 마늘 2~3쪽 정도면 충분해요. 냄새가 걱정되시면 파슬리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4번, 토마토. 네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빨간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라이코펜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염증을 예방해줘요. 흥미로운 사실은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다는 거예요. 토마토 소스, 토마토 페이스트, 케첩 등도 모두 좋은 라이코펜 공급원이에요. 또한 토마토를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4배 증가해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되거든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뿐만 아니라 비타민C, 칼륨, 엽산도 풍부해서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돼요. 방울토마토든 일반 토마토든 상관없어요. 매일 토마토 한두 개 정도 드시면 충분한 항염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5번, 두부 콩류. 다섯 번째는 두부를 포함한 콩류예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게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되죠. 또한 콩류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도 들어있어서 심혈관계 염증을 줄여줘요. 두부, 두유, 템페, 나토 등 다양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서 식단에 포함시키기도 쉬워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하루에 콩류 두세 서빙 정도가 적당해요. 두부 스테이크, 두부 샐러드, 콩밥 등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특히 두부는 다른 항염 식재료들과 잘 어울려서 요리하기 좋아요. 6번 아몬드 견과류. 6번째는 아몬드를 비롯한 견과류예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 마그네슘, 그리고 건강한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모두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해줘요. 견과류 중에서도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가 항염 효과가 뛰어나요.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도 풍부해서 뇌 건강에도 좋고요. 다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주약 30g 정도만 드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찔 수 있어요. 소금에 절인 견과류보다는 무염 견과류를 선택하시고 요거트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올려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7번 녹차. 7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에 들어있는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폴리페놀이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요. 이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유전자의 발현을 직접 억제해줘요.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매일 녹차를 두세 잔 마시는 사람들은 각종 염증성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녹차는 또한 혈관 건강, 뇌 건강, 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에도 효과가 있어요. 다만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임산부나 수유부는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좋아요. 녹차를 우릴 때는 80도 정도의 물에 2-3분간 우려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거든요. 8번 체리. 마지막 8번째는 체리예요. 특히 타트체리신 체리에는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 같은 항염 성분이 매우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관절염, 근육통 등의 염증성 통증을 완화시켜줘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타트체리 주스를 매일 마신 관절염 환자들의 염증 수치가 25% 감소했다고 해요. 또한 체리에는 자연적인 멜라토닌도 들어있어서 수면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좋은 수면은 염증 회복에 필수적이거든요. 신선한 체리가 없을 때는 냉동 체리나 체리 주스를 이용하셔도 돼요. 다만 주스를 고르실 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체리 주스를 선택하세요. 운동 후에 체리 주스를 마시면 근육 염증과 통증 회복에 특히 좋아요. 3부 실전 활용법. 하루 항염 식단 구성. 이제 이 8가지 음식을 어떻게 하루 식단에 포함시킬지 알아볼까요? 아침. 녹차 한 잔으로 하루 시작. 오트밀에 블루베리와 아몬드 토핑. 또는 두유 스무디에 딸기와 체리 넣기. 이렇게 시작하면 아침부터 4가지 항염식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점심. 연어 샐러드, 연어, 토마토, 아몬드 슬라이스. 올리브 오일과 레몬 드레싱. 마늘 볶음 브로콜리 사이드. 점심으로 돈에 5가지 항염식품을 드실 수 있죠. 저녁. 두부 스테이크, 마늘, 토마토 소스. 현미밥 한 공기. 각종 채소 반찬. 간식. 견과류 한 줌. 체리나 베리류. 녹차. 이렇게 드시면 하루에 8가지 항염식품을 모두 섭취할 수 있어요. 피해야 할 염증 유발 음식들. 좋은 음식만큼이나 피해야 할 음식들도 중요해요. 염증을 악화시키는 음식들. 첫째, 정제당과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흰빵, 과자, 탄산음료, 사탕 등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염증을 촉진시켜요. 둘째, 트랜스 지방이에요. 마가린, 쇼트닝 일부 과자와 빵류에 들어있어요. 성분표에서 부분경화유라고 적혀 있으면 피하세요. 셋째, 가공육이에요. 소시지, 햄, 베이컨 등은 염증을 일으키는 화합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넷째, 튀긴 음식이에요.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돼요. 다섯째, 과도한 알코올이에요. 적당량은 괜찮지만 많이 마시면 간에 염증을 일으켜요. 이런 음식들을 줄이고 앞서 소개한 8가지 음식을 늘리시면 몸속 염증이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실천을 위한 꿀팁.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간단한 팁들 알려드릴게요. 장보기 팁. 냉동 베리류, 견과류, 녹차는 벌크로 사서 보관하세요. 신선한 연어는 일주일에 2-3번분만 사세요. 토마토 페이스트나 토마토 통조림도 활용하세요. 요리 팁. 주말에 미리 견과류를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마늘은 다져서 냉동 보관해두면 편해요. 녹차는 보온병에 우려서 하루 종일 마시세요. 식단 관리 팁. 처음에는 하루에 3-4가지만 시도하세요.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습관을 만들어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꾸준함이 더 중요해요. 4부 마무리 및 실천 도전. 기대되는 변화들. 이 8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어떤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까요? 2주 후. 관절이나 근육 통증 완화. 소화 개선. 피부 트러블 감소. 1개월 후.
전반적인 피로감 감소, 수면의 질 향상, 집중력 개선, 3개월 후 혈중 염증 수치 개선 혈액 검사로 확인 가능, 심혈관 건강 지표 향상, 면역력 증진, 6개월 이상, 만성 질환 위험 감소, 노화 속도 늦춤, 전반적인 건강 상태 향상.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에서 4주 내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오늘 10여 분 동안 염증을 가라앉히는 최강 음식 8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이 8가지 음식 중 한 가지씩 식단에 추가해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 고마워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 큰 가치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에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